TV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그러한 단어 중에 하나가 팬입니다. 난 누군가의 팬입니다. 당신의 팬입니다. 물론 일반적으로 그냥 좋습니다 라는 표현도 되죠 지금은. 근데 팬의 어원을 보면 fanatic, 광신도에서 나왔어요. 또는 fancy, 욕망, 바램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죠. 1889년 미국 야구 강팬에게 사용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좋은 의미는 아니죠. 광신도가 또는 욕망이나 바램이 좋은 의미는 아니죠. 누군가를 광신도로 믿는 것은 자신을 타인에게 맡기는 정신적인 노예 상태일 수 있으니까요. 자신이 믿고 있는 그 사람도 여러분과 동일한 똑같은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단지 만들어진 당신이 아니면 미디어가 스스로 만들어진 이미지로 여러분에게 판타지, 다시 말하면 가상의 세계를 만들어 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인간은 누구도 위대하지 않으며 그냥 나보다 조금 뭔가를 잘한다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 정신건강에도 여러분의 삶에도 도움이 됩니다. 물론 그런 사람을 믿고 따르면 나의 길을 안내해줘서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내가 하는 주인의식은 필요 없어요. 그냥 편하게 가면 되죠. 따라가는 거니까요. 남들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죠. 그러나 이 길이 맞는지는 누가 검증할까요? 그리고 자신의 삶이 있고 이렇게 가야 되나요? 이렇게 가면 안 되나요? 이렇게 가면 안 되나요? 뒤로 가는 거 좀 문제가 있겠죠? 이런 형식으로 다른 방향으로도 갈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의 주인이 되는 방법은 누군가의 팬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지만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팬이 된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따라간다는 얘기고, 그 사람을 따라가서 잘못됐을 때는 내 책임인가요? 본질적으로 내 책임이지만 그 사람이 잘못 인도한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는 이상한 상태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 팬에 관한 이야기에서 다시 영어로 우리 돌아와 보자고요. 영어 강의를 믿고 따르는 것은 거의 대부분 결국 구매하게 되는 거잖아요. 미디어 또는 이름이 알려진 사이트에 있는 강사 중에서 이미지가 좋아 보이는 사람을 결국 선택하게 됩니다. 결국 이것도 뭐죠? 팬하고 비슷한 형태예요. 이미지가 좋아 보이는 사람을 선택합니다. 강력하죠? 대부분 앞에 나온 순서, 예를 들어서 유명한 사이트에 들어가면 맨 앞에 팝업에 뜨거나 아니면 강사들 순서들이 있잖아요. 이때는 주로 앞쪽에서 뒤까지는 안 봅니다. 거의 대부분. 그래서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인터넷 강사들은 이 순서에 목숨을 걸고 싸울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앞에 나온 순서에 따라 선택이 결정된 경우가 많죠. 또는 팝업이나 이런 걸로. 결국 이미지가 노출 순서로 정해진다는 것은 그만큼 판단하기 힘들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사이트에서 선정한 사람을 따라가겠어요? 라는 자신도 모르게 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선택한 건 여러분이 선택한 거 아니에요. 학원 사이트에서 보시면은 자 순서대로 쭉 강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선택을 했잖아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앞쪽에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강사가 왔을 때 이 사람을 띄워야겠다라고 사이트에서 판단되면 맨 앞에 넣습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 1타가 돼요. 희한하죠? 왜 이 사람은 다른 사이트에 있을 때는 1타가 안 됐다가 왜 이 사이트에서 1타가 될까?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면은 재미있는 우리들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숙하고 얼마나 우리가 선택한 게 맞나? 내가 선택한 게 맞나?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팬이 되어 있는 상태가 돼요. 결국 사이트가 선정한 사람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죠.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의 이 갈라파고스 같은 영어 강의가 영어 강의가 상세하게 걷는 것도 가르치겠다고 하는 이상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영어 강의는 갈라파고스 강의 맞아요. 단 하나도 정상적인 강의가 없습니다. 거의 그럴 정도로. 왜 그들이 이 세계를 우리나라 같은 조그만 나라에서 먹고 살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대표적으로 여러분 알고 있는 구문독해 같은 경우 들어가고요. 영어에서는 어떤 여는 발음이나 어떤 발음에 관련된 이야기 많죠. 그리고 어떤 영어의 표현들, 이 표현은 그 사람 말고도 다른 영어 강사들 다 알아요. 구글만 검색해도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구글에 나와 있는 검색할 수 있는 단어를 단지 그 사람을 통해서
정리해서 들을 뿐 아무 의미 없어요. 하여튼 이런 순서 같은 것도 마찬가지겠죠. 결국에는 어떠한 그 기본적인 것도 없고 그냥 순서가 올라가면 그들이 우리나라 영어 세계를 굉장히 인플루언서가 영향을 미치는 형태가 되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영어에서 갈라파고스가 되고 있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영어라는 언어는 누군가의 가르침은 필요 없어요.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것은 그 사람의 강의가 아니에요. 마음의 태도가 결정하는 거야. 여러분의 마음의 태도. 내가 영어를 유창하게 하고 싶어. 성적을 올리고 싶어. 자, 이런 것들은 목적을 갖고 있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접근하면 학습이 돼요. 학습이 되겠죠. 자연스럽게. 가르침을 찾게 돼요. 그래서 실패. 대부분 실패해요. 하지만 그냥 편한 친구가 되겠어. 너에게 바라는 건 없어, 영어 너에겐. 뭐 이러면은 그 사람은 영어를 무의식적으로 자극을 받게 돼요. 결국 영어라는 것은 무의식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선생님 어떻게 무의식이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네, 언어는 다 무의식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가볍게 인식해 볼게요. 무의식은 기본적 성격이 뭡니까? 오토매틱이에요. 오토매틱이라는 건 자동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땀을 흘려요. 자동화되어 있는 거예요. 심장이 뜁니다. 자동화되어 있어요. 그러나 의식의 세계는 반수동이라고 볼게요. 그냥 완벽한 자동은 아니니까 반수동. 그러니까 수동적 형태라 그냥 말합시다. 수동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공부한다는 것을 의식적으로 암기를 하죠. 암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험 볼 때 이것을 그대로 풀어내는 거잖아요. 이게 바로 수동이죠. 의식의 세계입니다. 그 영어라는 것이 의식의 세계일까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거, 여러분이 말하는 거 과연 의식의 세계가 맞습니까? 그게 의식의 세계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여러분 꿈꿀 때도 거의 반무의식의 상태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 꿈속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상대가 말을 하고 있고요. 그걸 듣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생각을 하고요. 이걸 의식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잠자면서 공부할 수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누구라도 잠자면서 나는 중간고사 대비해 본 적이 있다. 생각해 보세요. 중간고사를 대비해 본 적이 없죠. 잠자는 것은 무의식에 가깝기 때문에 반수면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자동화되어 있다는 첫 번째 증거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시면은 자동화되어 있다고 했죠. 자동화. 오토매틱이에요. 이게 바로 뭡니까? 무의식이에요. 무의식은 다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걷는 게 자동화되어 있나요? 자동화되어 있죠. 설마 걸으시면서 내가 보폭을 1m로 하고 볼폭을 50cm로 하고 한 발 나갈 때 왼발 나가게 해야지 이런 생각 안 하죠. 상대가 말할 때 너는 주어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죠. 이게 자동화되어 있다는 결정적 증거거든요. 이거 다 모든 언어학자들은 동의하는 거예요. 무의식의 세계에서 언어가 이루어졌다는 것을요. 그래서 너무나도 비밀이 많은 게 언어죠. 언어 습득이죠. 여러분들 뭘 보고 있냐? 이게 껍데기 보이는 거예요. 껍데기. 이 껍데기가 먼저 스피킹이에요. 그리고 안에 있는 게 먼저 생각. 이게 이제 의식입니다. 의식은 이제 생각하고 스피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스피킹은 생각이 밖으로 나온 걸 뿐이에요. 그냥.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내가 그에게 바라는 게 없어야 되겠구나. 이게 그렇다고 해서 바라는 게 아예 없어 버리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영어를 팝송 듣듯이 하면 안 되겠죠. 평생 팝송 듣는다고 영어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적절한 경계선을 잘 지켜야 돼요. 친구도 너무 그냥 있는 듯 많은 듯 이건 친구가 아니죠. 친구라는 말은 묘한 말이에요. 가까이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 경계를 두면서도 학습의 상태로 넘어가면 안 돼요. 친구를 연구한다든지 저 새끼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이런 거 이게 친구가 아니잖아요. 쟤를 내가 어떻게 이용해가지고 내가 성적 올려야지 이건 친구 아니죠?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 친구란 말을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너에게 바라는 건 없는데 그래도 난 좀 잘 알고 싶어. 그래서 적절한 선을 지키면서 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흘려듣기란 말이 나오잖아요. 흘려듣기는 누구는 좋다고 누구 나쁘다 그래요. 모든 건 다 그래요. 누구는 우리가 말하는 몰입교육이 좋다. 그리고 누구는 성공했다. 누구는 실패했다. 그러고 모든 게 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똑같이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실패할까? 결국은 뭡니까? 그 본질적인 것은 물론 몰입교육이 나쁜 교육은 아닙니다. 좋은 교육인 거 확실해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구문독해나 여름발음 같은 것이 나쁜 강의지 몰입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나쁜 강의는 아니에요. 그 컨퍼런스 인풋도 나쁜 강의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건 뭡니까? 태도예요. 태도. 내가 너의 친구가 되겠어요. 편안한 친구. 친구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그냥 내 옆에 있기만 해줘. 이건 아닙니다. 그게 팝송이 되면 팝송이에요. 바로. 그게 아니라 너의 친구가 되고 너가 알고 싶은데 너에게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학습하듯이 널 연구해서 내가 널 이용해 먹겠어라는 이 학습의 단계가 가면 안 되는 거죠. 학습은 이용해 먹겠다는 거예요. 친구를. 그러니까 친구가 아니야. 학습은. 다시 한번. 내가 이걸 들어가지고 성적 올리겠어. 친구입니까? 친구 아니에요. 그게 학습이에요. 내가 유창하게 영어를 하고 싶어. 선생 잘 가르쳐줘봐. 이건 학습이죠. 그래서 그 친구가 아닌 거예요. 영어가. 영어를 도구로 생각하고 영어를 이용해 먹겠다는 얘기예요. 비유적이 표현하는 겁니다. 친구가 되는 건 뭐예요? 그 친구를 그냥 편하게 생각하고 그냥 막 아무 때나 그냥 길거리에서 막 들어버려. 아무 생각 없이 들어. 관심 좋으면 좋고 듣기 싫으면 버려. 이게 팝송이잖아요. 듣기 좋은 음악을 계속 듣다가 또 질리면 버려버리고. 이게 팝송이잖아요. 음악이 그렇죠. 처음에 똑같은 음악을 1년 내내 듣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질린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친구가 아니죠. 그래서 적절한 선을 지키면서 적절한 경계선을 지키면서 가는 게 영어를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들리지 않는다고 화를 내거나 그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 친구니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하여튼 fan에 관한 얘기입니다. fan, who are inclined to. 친구라는 건 어떤 경향이 있어요? spend a lot of time. fan은 어떤 경향이 있습니까? 많은 시간을 thinking about,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what athlete, 운동선수가 on them, 그들에게 팬으로서 그들에게 빚지고 있는, 해줘야 되는 것이 뭔가를 생각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하는 사람, 그런 팬들은, 그러니까 자기가 모시는 그 운동선수가 그들에게 뭘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를. 그런 사람들은 should also 또한 think about corresponding, 그와 상응하는 obligation, 의무도 생각해야 돼요. The fan might, 팬으로서 가져야 될 의무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어를 학습할 때 내가 얘를 목적을 두고 생각한다면 해야 될 것도 생기는 거죠. 그걸 다 암기하고 반복 훈련하고 일주일마다 하루에 몇 시간씩 이렇게 의무감이 생기는 거예요. 의무감이 없이 만나는 친구가 좋죠. 그게 친구거든요. 그래서 영어라는 건 하루에 몇 시간 이런 것도 웃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언제라도 편하게 만날 수 있고 언제라도 항상 만나야 됩니다. One who think only about, 단지 what they are entitled receive. 자, 그들은 entitled receive, 받을 자격이 있다 라고, 받을 자격이 있는 거, 뭔가를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그 받을 것만 생각하는 사람. from friend로부터, 친구로부터. 자, 그런 사람 without any giving a moment to thought, 순간의 생각도 해주지 않으면서 what they own their friends, 그들이 친구들에게 줘야 할 것에 대해서는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친구에게 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하는 어떠한 것만을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pretty mildly, 온화하게 표현해보면 very good friend, 좋은 친구는 아니에요. 자, 이제 바로 이게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요. 영어라고 하면 꼭 영어 회화든 영어 독해든 간에 뭐라고 하냐면 목적이 있어요. 꼭 목적이 뭐죠? 외국인처럼 유창하게 하고 싶어. 이게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거예요.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 아예 없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제가 그랬죠. 친구도 좋은 친구가 되겠다라는 건 목적이에요. 그런 정도. 그게 아니라 내가 시험을 꼭 점수 올리겠어. 그래서 대부분 시험을 영어 공부는 좋지 못해요. 결과적으로는. 하여튼 좋은 친구가 되진 않아요. Similarly, 마찬가지로 fans who only think about, 단지 what athlete, 그 자신의 팬인 그 운동선수가 them, 그들에게 뭔가 줘야지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without ever thinking about what they owe to athlete, 그들이 운동선수에게 뭔가 줘야지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거 하지 않고 뭔가 내가 그들이 왜 나한테 줄 걸 생각하지 않아, 그들이 우리에게 줄 것에 관해 생각하는 팬들은 fail to take fan-athlete relationship, 결국에 뭐 하지 못합니까? 팬과 운동선수의 관계를 갖지를 못해요. or that seriously, 그렇게 진지하게 갖지를 못하게 됩니다.
as in a nearly every other area of human life. 모든 거의 nearly 거의 모든 다른 영역에서도 인간의 삶의 영역에서처럼 whatever special 뭔가 특별한 권리라 어떠한 특별한 권리도 팬들이 possess 가질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권리도 사실 리미트 제한되겠죠. corresponding set 그에 상응하는 의무에 의해서 제한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특별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만큼 의무도 생기는 거예요. 내가 특별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하면 그만큼 여러분들도 강제적으로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친구가 되세요. 그러면 강제적으로 할 게 없어요. 그냥 하게 되죠.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무의식의 사랑이에요. Fan who never think about 결코 생각하지 않는 어떻게 they can be a better friend 좋은 친구가 될까, 팬이 될까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 Even as 심지어 그들은 confidently 확신하며 opine 의견을 말하는 때에도 what athlete 운동선수들은 own them 그들에게 뭔가를 줘야 한다에 관해서 확신을 갖고 말하면서 자기가 좋은 팬이 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도 안 하는 사람. 어떻게 했어요? hardly fulfill 거의 그들의 end of bargain 그들의 bargain의 end를 채워주지 않을 겁니다 라고 했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end를 그냥 끝 이렇게 해서 좀 더 좀 암기를 좀 한 분들은 이제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 bargain의 목적을 충분히 채워주지 않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뭐야?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뭐 한 거죠 지금? 영어를 해석을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무감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end의 뜻을 내가 알고 있는 게 끝 아니면 목적이야. 그럼 의무적으로 이 단어를 집어넣는 거예요. 무조건 이 안에다가. 근데 bargain은 뭐죠? 거래잖아요. 거래. 그러니까 거래가 왜 나올까? 그것의 또 끝은 뭘까? 목적이 뭐 bargain의 끝을 거의 이행하지 않는다고 또 fulfill을 또 이행하도록 또 외워요. 그러고 나면 여러분들이 의무만 있는 거예요. 이것에 자기가 외웠던 단어를 집어넣기만 하는 거죠. 막. 그러면 영어가 다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나와 있는 그 뜻을 존중은 하되 그거를 따르지는 마라. 여러분 친구를 존중하지 친구를 따르지는 않죠.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아빠 엄마도 아니잖아요. 그들이 권력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친구처럼 영어로 간다는 거는 친구처럼 된다는 얘기는 얘를 존중, 리스펙트, 사전 같은 거를 나와 있는 뜻을 존중은 하지만 얘를 100% 따라가진 않아요. 그게 바로 친구가 되는 거예요. 자, 해석을 이렇게 바꿀게요. 어떻게 좋은 팬이 될까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확신에 차서 운동선수가 뭐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하면서도 자기가 어떻게 될지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end란 말은 끝이잖아요. 말 그대로 끝이라는 게 뭐겠어요?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의 끝에 있다는 건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야. 목. 보이죠? 이게 몫이죠. 자기가 해야 돼. 그 bargain, 그 두 간의 협상의 거래에서의 몫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해가죠? 팬으로서의 몫이 있고 당연히 운동선수로서의 몫이 있어요. 그 어떤 그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강사도 마찬가지겠죠. 그 두 가지 몫에 충분한 이행을 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 몫을. 강사의 몫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도 몫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강사에게 영어를 성적을 올려주세요라고 자신의 어떠한 영어의 친구가 되지는 않고 그냥 성적만 바라보면 여러분은 그만큼 의무만 생기고 자신의 몫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서로 간에 친구가 되라. 영어의 친구가 되라. 이 말은 그냥 친해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경계를 지키면서 그에게 바라는 것도 약간 있지만 그래도 조심스럽게 그런 형태로 가야 된다는 거죠. 무지막지한 사람들은 강사들한테 그런 말 해요. 선생님 이거 하면 영어 점수 몇 점 올라요. 이거 무지막지한 사람이거든요. 이거 예의도 없는 거고 영어를 어떤 것을 배우고자 하는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태도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이거 하면 선생님이 성적 올릴 수 있어요? 이거는 직접적이고 다이렉트적이며 굉장히 불쾌한 거예요. 하다 보면 친구가 되면 친해지면 당연히 오르겠죠. 그거를 먼저 태도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말하고 있는 건 그거예요. 두 번째, 이걸 하면은 영어가 원어민처럼 이렇게 막 들리나요? 그럼 거기서 아니오라 말하기도 이상하고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도 되게 이상하긴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목적을 딱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친구를 만나는데. 이런 태도를 버리시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했더니 들어보니까 안 들리네. 아, 이거 필요 없는 거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친구 필요 없네. 그 영어가 친구가 아니면 버려버리면 영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목적을 이 사람한테 어울리는 강인이 있어요. 결국에 뭡니까? 하나하나 알려주는 거예요. 뭐를 알려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end라는 단어 알려주고 첫 번째 이 뜻은 뭡니까? end 끝이잖아요. 끝. 종말 끝. 두 번째 뭡니까? 목적 이렇게 하나씩 고유명사 알려준 거죠. 세 번째 뜻은 뭡니까? 목적이라는 뜻이 있네. 이러면서 알려주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뭔가 아는 거 배우는 것 같아. 이 순간 끝난 거예요. 여러분. 배우는 것 같아라는 순간. 친구를 배웁니까? 친구를 왜 배우죠? 영어는 배우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르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걸 대충 우리가 이렇게 아는 거예요. 왜 아는지 몰라요. 그냥 알아요. 그냥. 그게 영어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언어는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아는지 몰라. 근데 그냥 알아. 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end라는 단어를 끝으로 그냥 써버리고 목적을 purpose로 쓰고 그렇죠? 몫을 last로 쓰면은 그냥 되는데 왜 here라는 단어 같은 거죠? 공유한다는 뜻에 이런 걸 쓰지 왜 이렇게 하나가 여러 개 뜻을 갖고 있느냐? 그게 효율성이에요. 그래서 언어는 모든 언어가 한 단어로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약간 정확성은 떨어질지 모르나 굉장히 효율적이고 굉장히 뭐랄까요? 암기할 게 많아지지 않아지는 거예요. 그런 만큼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힌트를 잘 보세요. 뭐라고 했죠? 암기할 게 적어진다란 말은 암기를 안 해야 된다는 얘기도 돼요. 그 말은. 약간 제가 과장해서 표현하면 암기하지 않고 들어가야 end의 본질들을 우리가 문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도 있고 그건 우리가 몰라요. 느낌이라. 자, 친구가 되자 그런 말을 제가 드렸습니다. 무의식의 세계는 오토매틱이다.